저는 패스파인더 팀의 팀장 정우현이고요. 지금부터 패스파인더 팀 강화학습 기반의 자율이동 로봇의 최적 경로 알고리즘 개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프로젝트 개요, 사용 기술, 수행 내용, 시험 및 결론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토메스 테스타에서 저희에게 준 과제는 AMI, 즉 자율이동 로봇의 이동 경로를 최적화시키는 것을 캡스톤 과제로 주었습니다. 이동 경로를 최적화시켜야 하는 이유는 보통의 자율이동 로봇은 물류 이동을 담당하는 데 있어서 작업량 증대와 배터리 소모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자율이동 로봇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로봇 소프트웨어 ROS가 있는데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오토메스 테스타에서 ROS를 통한 로봇 제어의 문제점을 저희에게 알려주었는데요. 일단은 자율이동 로봇의 경로들을 사람이 수동으로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이동 로봇이 서로 마주쳐서 부딪히는 교착 상태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움직이는 장애물에 매우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자율이동 로봇 제어 문제를 강화학습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강화학습을 통하여 해결하면 AMR이 최적의 경로를 스스로 생각하여 설정하고요. 자율이동 로봇이 서로 마주쳐서 부딪히는 교착 상태를 미리 회피하여 예방하거나 스스로 생각해서 해결을 하게 됩니다. 장애물 및 움직이는 구조물에서도 강점을 보이게 됩니다. 강화학습으로 모델을 만드는 것은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원래는 현실의 공간에서 학습을 하게 된다면 공간이 필요하고 또 로봇도 필요한데요. 디지털 트윈 기술로 현실과 똑같이 구현을 한 가상현실에서 학습을 시키기 때문에 공간의 제약과 로봇을 준비하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가상현실이기 때문에 학습 시간도 저희가 배속을 시킬 수 있고 병렬학습이라고 해서 복사 붙여넣기 하듯이 환경을 여러 개로 늘린 개수만큼 학습 시간이 배로 줄게 됩니다. 이렇듯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면서 학습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토메스 테스타는 현실 AMR에 강화학습한 모델을 적용하여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현실 AMR에 들어가는 인공지능 모델을 가상환경에서 만드는 것이 목표인 과제를 받았습니다. 강화학습에는 4개의 요소가 있습니다. 일단 자율이동 로봇이 물리적으로 받는 환경 정보의 상태가 있고 자율이동 로봇이 선택할 수 있는 행동, 자율이동 로봇이 뇌라고 할 수 있는 에이전트, 자율이동 로봇이 학습을 하는 동기인 보상이 있습니다. 에이전트가 이 값을 최대화하려고 점점 생각하고 똑똑해집니다. 저희는 자율이동 로봇이 겪는 물리적 환경 구성은 유니티라고 하는 게임 제작에 쓰이는 게임 엔진을 썼고 생각하고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파이썬 모듈의 ML 에이전트를 이용했습니다. 로봇의 보상 체계와 물리적인 환경 구성, 그리고 로봇의 움직임, 충돌 같은 것은 저희가 직접 프로그래밍 하거나 게임 엔진의 유니티를 이용했고요. 거기서 받아오는 실시간 정보로 AMR의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파이썬 모듈 ML 에이전트가 담당하게 됩니다. 에이전트는 매 에피소드, 그러니까 학습이 시작되고 종료되는 횟수를 에피소드라고 하는데요. 에피소드가 종료될 때마다 보상값을 보며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면서 에이전트 스스로 정책을 만듭니다. 그런데 매 에피소드마다 정책이 너무 확확 바뀌어 버리면 기존에 학습했던 정책이 쓸모 없어져 버리거나 안정적으로 학습하지 못하게 되어서 학습을 많이 한 모델도 망가져 버리는 아까운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PPO 알고리즘은 정책이 확확 바뀌어 버리지 않게 클립이라는 함수로 정책이 바뀌는 정도를 제한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전 에피소드보다 조금씩만 다르게 행동하게 되면서 안정적으로 좋은 정책을 수립하며 학습하게 됩니다. 보상 설정입니다. 목적지에 도달하면 당연히 보상을 받게 됩니다. 벽에 충돌하면 페널티를 받고요. 최적 경로를 빨리 찾아가게 하기 위해서 시간당 페널티를 줬습니다. 더 적극적인 탐색 활동을 위해 움직일 때마다 보상을 주고요. 목적지와 거리가 가까워지는 정도에 따라 보상을 줍니다. 그러나 잘못 과하게 설정되었을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벽에 충돌했을 때 페널티를 너무 많이 주게 되면 벽에 충돌하지 않으려고 너무 속적이게 움직이게 되고요. 시간당 페널티가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움직이지 않아도 페널티는 안 받으니까 가만히 있으려고 하고 주행했을 때 보상이 너무 많으면 목적지에 가지 않아도 보상이 충분하니까 의미 없는 주행을 반복하고
목적지와 거리 단축되었을 때 보상을 너무 많이 주게 되면 목적지 주변에 빙빙 도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렇듯 보상과 페널티가 적절하게 부여되지 않는다면 의도된 동작이 수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험적으로 보상값을 미세 조정하는 노력을 거쳤습니다. 보상 설정이 잘못되었을 때의 예시 영상입니다. 이렇게 거리 단축 보상을 너무 많이 주었을 때 목적지 주변에서 빙빙 도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고, 그냥 주행했을 때 보상이 너무 많으면 의미 없는 주행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2대 이상의 에이전트가 들어가게 되면 이것을 멀티 에이전트 학습 방식이라고 하는데, 경쟁 학습 방식과 독립 학습 방식이 있습니다. 경쟁 학습은 상대방의 보상을 최소화하려고 방해하는 방식인데, 이 방식은 게임에서 많이 쓰는 학습 방식이기 때문에 저희는 서로가 서로의 물리적인 환경이라고 인식하게끔 독립 학습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자율이동 로봇이 정보로 받아들이는 센서는 2가지로 만들었는데요. 로봇을 중심으로 격자 형태로 어디에 벽이 있고 목적지가 있고 그리고 다른 AMR이 있는지 알려주는 그리드 센서와 전방의 센서를 쏘아 벽인지 목적지인지 다른 AMR인지 알려주는 레이 센서를 구현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학습을 했는데, 일단 학습을 몇 천만 번 정도 수행해도 도저히 길을 찾아가는 AMR을 만들어낼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학습 초기에 너무 어려운 맵을 제공했고, 또 AMR이 움직임의 관성이 너무 강하여서 마치 빙판길처럼 미끄러져서 조작이 너무 어려워서 학습이 힘들었습니다. 또 센서의 성능이 좋지 못했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습 초기에는 쉬운 맵을 제공하고 거듭 학습할수록 점차 어려워지는 맵으로 바꾸어 학습시키는 커리큘럼 러닝 방식으로 학습을 했고, 에이전트가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관성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센서의 성능을 좀 더 올려서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커리큘럼 러닝을 위해서 맵의 난이도를 어떻게 조절하였냐면, 들어가는 자율이동 로봇의 개수와 벽의 개수를 통해서 난이도를 조절하였습니다. 평지에서 AMR의 성능이 좋으면 벽 하나를 추가하고, 거기서 적응하여 성능이 개선이 되면 벽 하나를 더 추가하고, 그렇게 현재 난이도에서 좋은 성능을 내면 벽과 AMR을 늘려서 난이도를 높였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에피소드별 보상의 그래프입니다. 평지에서 30만 번 정도 에피소드를 진행하니 안정적인 성능을 내주어서 벽을 하나 추가했습니다. 그런데 학습을 진행하던 중 벽에 너무 자주 부딪혀서 벽에 충돌하는 페널티를 증가시켜줬고, 그렇게 90만 번쯤 에피소드를 진행하였을 때 벽 두 개로 늘렸고, 그렇게 해서 보상 그래프가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보여주어서 벽을 파격적으로 7개로 늘렸고,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보이자 200만 번쯤 학습을 진행하였을 때에는 벽을 9개로 늘렸고,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250만 번 정도 학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간 대속을 걸어서 저희 결과물을 학습하는 영상입니다. 약 250만 번 정도 학습했을 때의 학습 영상이며, 보시는 것처럼 시간 대속을 걸어서 가정용 컴퓨터에서도 빨리 학습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CPU만 이용했습니다. 다음은 그렇게 하여서 학습이 된 모델들이 실제로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AMR끼리 부딪히면 페널티를 받으니까 서로 양보해주고 먼저 보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학습한 모델을 적용했을 때 AMR이 최단 경로를 찾아서 목적지에 평균적으로 잘 도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습 과정 중에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AMR끼리 부딪히는 문제는 살짝 여전히 있었고요. 긴 벽이나 격자 구조의 벽에 약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커리큘럼 러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PT에 제시된 맵으로 의도적으로 AMR끼리 부딪히는 상황을 자주 만들어 이것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여 AMR끼리 부딪히지 않게 학습을 시키고, 긴 벽이나 격자 구조의 벽에서 강점을 보일 수 있게 의도적으로 긴 벽이나 격자 구조의 벽에 자주 노출시켜서 이러한 구조에서 정책을 강화시키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난이도의 맵으로 에피소드 수를 늘려나가는 커리큘럼 러닝으로 지속적으로 학습을 시킨다면 저희의 모델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 패스파인더 팀 발표자 정의현이었고요.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경험적으로 보상값을 조정하잖아요. 그 각 상황별 보상 페널티 자체도 가중치를 학습할 수 있지 않나요? 어떤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가중치를 지금 어떤 때는 페널티를 뭐 플러스 한 얼마만한 가중치로 더 강하게 하거나 약하게 하거나 페널티를 조절하잖아요. 네. 경험적으로. 네. 그 학습자가. 네, 에이전트가. 네. 아니, 에이전트가 본인이 학습하는 사람이 가중치를 조절하는 거 아닌가요? 아, 지금 제가 조절하는데 네. 저는 기본적으로 그 페널티나 보상값을 늘렸을 때 전에 학습했던 모델들을 싹 잃어버리고 다시 처음부터 학습을 시켜요. 제 말은 그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 자체를 이제 학습할 수도 있겠다.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너무 고민의 흔적이 많이 보이는 발표였던 것 같아요. 정말 실무에서 봤을 때 좀 필요한 자세이기도 해요. AI를 단순히 활용하는 것도 요즘 이제 트렌드이긴 하지만 AI에 대한 어떻게 똑똑하게 할까, AI 학습 데이터를 심어서 어떻게 파인 튜닝을 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보이는 게 있었고요. 보면서 로봇 청소기가 생각이 났어요. 맞습니다. 예, 로봇 청소기. 이제 요즘에는 센서, 그러니까 적외선 센서라든가 아니면은 위치 센서를 가지고 있지 않고 비전을 통해 가지고 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회사에서는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일단 센서만을 가지고 학습을 하는 거예요. 일단 저희가 구현할 수 있는 센서가 여기가 한계였습니다. 근데 실제 로봇 산업에서 쓰이는 센서는 저희가 이 가상환경에서 구현한 센서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은 걸로 알고 있어서 오토메스텔스타라는 곳에서 네. 요 도입하는 로봇들이 네. 비전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일단 센서 기반의 뭐 최적 경로를 탐색해 달라라는 요청을 받으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 과제에 충실하셨으니까 됐죠.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